모발 펌을 알려면 일단 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샴푸를 할 때도 쓰이고 중간중간 헹굼을 할 때도 쓰이고 펌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은 많은 물질들을 녹이고 있으며 펌제가 역할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모나 손상모를 펌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연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모발을 연화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서 pH가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산성으로 할 거냐, 염기성으로 할 거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성, 염기성의 근간을 이루는 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H2O입니다.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죠. 주기율표에서 보면 산소가 수소보다 큽니다. 산소 원자는 8번이고 수소 원자는 1번입니다. 원자 중에 가장 가볍고 작은 원소입니다.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가 핵을 이루고 전자가 있을 만한 가장 안쪽에 2개의 전자가 있고 바깥쪽에 6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걸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반응에 잘 참여하죠. 그런데 산소는 이 자체로는 불안정합니다. 최외곽에 8개의 전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그걸 계산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무튼 8개가 있어야 안정하다고 알아둡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산소는 최외곽에 6개의 전자가 있으니 2개를 더 얻으면 안정해집니다. 원소들은 항상 안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주위를 살펴보니 조금 불안해 보이는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양성자 1개에 전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왜 불안정하냐면 전자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오비탈의 개념이 나와야 해서 결과만 알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산소 원자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하고 수소 원자는 전자를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도 전자를 1개 더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1개를 수소와 공유하면 산소 원자도 전자를 얻어서 좋고 수소 원자도 전자를 얻어서 좋습니다. 서로 윈윈입니다. 자연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수소 원자와도 그렇게 전자 공유를 하게 됩니다. 결합에 참여한 전자는 4개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살펴보면 산소 원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 6개 중에 2개가 결합에 참여한 것이고 수소 원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 1개가 결합에 참여한 겁니다. 그럼 산소 원자에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4개가 있게 되죠. 이걸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릅니다. 쌍이라는 것은 2개를 뜻하는데요. 전자 2개가 뭉쳐 다닙니다. 같은 음극인데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고요? 전자에는 스핀이 있는데 그 방향이 서로 달라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비공유 전자쌍으로 가면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존재합니다. 결합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결합이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하죠. 그런데 물 분자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산소 원자가 가운데 있고 수소 원자가 양옆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구부정하게 있으니 말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던 비공유 전자쌍이 무려 2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 쪽에 결합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양옆에 수소 원자 1개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결합이 1개씩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네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원자들은 전자끼리 최대한 멀리 있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같은 극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지금 보는 구조는 수소 원자의 결합선과 비공유 전자쌍의 각이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각도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정사면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사면체 구조를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 방파제에 가보면 테트라포드라는 것이 쌓여 있는데
그게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4개의 꼭지점에 수소 원자와 비공유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간 벌어진 각도가 104.5도를 이룹니다.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부정한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결합이 깨지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순수한 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식을 써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에 화살표가 2개인 이유는 두 반응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응식을 보면 물 분자 2개가 만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1개를 내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3O 플러스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고 OH 마이너스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을 해석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공유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센 편에 속합니다.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원소들 중에 2번째로 세죠. 아까 산소 원자는 전자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센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와의 공유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부분 음전하를 가지게 되고 수소 원자는 부분 양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물 분자들끼리 충돌해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 다른 물 분자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식이 바로 이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떨어진 수소 원자는 H+가 되어 다른 물 분자의 비공유 전자 쪽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같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물의 이온곱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25도에서 정의된 식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온 옆에 있는 대괄호는 농도를 뜻합니다. 해석해보면 순수한 물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곱은 25도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잡하니까 결과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순수한 물에서는 두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같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이드로늄 이온은 표기가 복잡해서 보통 H+를 표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수소 이온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요. 이 수치는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되는 정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로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000001 정도로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작디 작은 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에 다른 용액을 섞었을 때입니다. 수용액에 무엇이 녹아있건 관계없이 25도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은 항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겁니다. 만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0.01이라면 수소 이온의 농도 곱하기 0.01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즉 수소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항상 곱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표기가 너무 복잡하고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pH입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수소이온의 농도로 정의합니다. 아까 순수한 물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잖아요. 공식에 대입해 보면 7
이렇게 나오고요. 순수한 물의 pH는 7입니다. 이 상태를 중성이라고 합니다. pH는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소이온이 용액 속에 있는가의 척도입니다. 용액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H+가 아니고 하이드로늄 이온, 즉 H3O+로 존재합니다. 7을 기준으로 0부터 14까지가 있고 pH가 작을수록 산성 쪽에 가깝고 클수록 염기성 쪽에 가깝습니다. pH가 2라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2승인 거고 pH가 3이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3승이 되므로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즉 pH 2와 3의 차이는 10배인 셈이죠. 그렇다면 pH 8과 10의 차이는 몇 배일까요? 100배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죠. pH 2와 pH 4인 용액을 섞으면 pH가 몇이 나올까요? 직관적으로 pH 3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2분의 pH 2 플러스 pH 4는 pH 3 요렇게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펌제를 섞어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니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정 pH가 측정된 수용액에 물을 첨가하면 용액의 pH가 변할까요? 그러면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묽어지겠죠. 그러면 pH가 변할 거고요. pH는 수소이온 농도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첨가하면 첨가한 만큼 수소이온이 더 생겨서 변화된 조건을 없앱니다. pH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변화한 조건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다 이 원리 때문입니다. 과하면 없애고 부족하면 채우고 말입니다. 식초를 예로 들어보죠. 화학용어로는 아세트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약산입니다. 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산, 즉 수소이온을 많이 내어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Q는 수용액이란 뜻입니다. 만일 여기에 수소이온을 더 넣어주면 그 변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테니 반응은 CH3COOH가 생기는 역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야 수소이온이 덜 생길 테니까요. 반대로 수소이온을 없애면 반응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정방향, 즉 수소이온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적당한 변화에서 pH에는 변화가 없지만 센 산이나 센 염기를 사용하면 pH는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pH는 항상 물에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수소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요.